자, 오늘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오늘 19일에 경찰에 소환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JTBC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왜 소환장을 받았는지, 왜 가지 않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일단 소환장을 왜 받았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네, 사연은 지난해부터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난해 육사 지방선거가 있었죠. 보통 이렇게 선거를 앞두면 지상파들에서는 자체 이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내놓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예측 결과를 JTBC 측에서 무단으로 결과를 미리 빼가서 보도를 했다면서 이 지상파들 3사가 JTBC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랬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선 경찰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에서 최근 이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서면으로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경찰이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요, 정말로 이게 무단으로 사용한 게 맞는지, 또 그 과정에서 손석희 사장이 개입한 부분은 없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사실 이 행동에 대한 책임, 이런 건 손석희 사장이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안 나가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나간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글쎄요, 일단 아직까지는 손석희 사장이 출석할지 안 할지 그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요, 일단 소환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출석할 것 같다라고 경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JTBC 측에서는요, 출석할 가능성이 0%다. 소환장 받은 건 맞긴 맞는데 출석은 안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요, 정말 그날 출석을 할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결국에 이제 지상파 3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예측 조사를 했는데, 출구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사전 허가 없이 JTBC에서 갖다 썼고, 그게 문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JTBC 측에서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지상파 방송사에서 주장하는 건요, 이 출구 조사를 결과를 내는데 20억 원이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몰래 입수해서 JTBC가 사용한 거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몰래 입수했다? 그렇죠.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 행위로 가져갔다는 건데요. JTBC 측에서는 완전히 반박합니다. 전혀 뭐 불법이나 탈법 행위 전혀 없었고, 이미 MBC 측에서 미리 보도를 한 다음에 인용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출처까지 지상파 인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수진 차장, 사실 이 선거 보도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출구조사 보도잖아요. 6시가 이제 딱 되면 끝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투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출구조사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20억이나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JTBC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면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어떤 경쟁에 있어서의 최고 전제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손석희 사장 겸 앵커, 이번에 이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손석희 사장에게 보낸 건요, 이 한 회사의, 한 언론사의 사장이면서 동시에 그 프로그램의 앵커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출석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손석희 앵커는 누구보다도 어떤 가장 신뢰받는,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그리고 방송인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단 사용이라는 이 논란 자체에 휘말린 것이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손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가 지난번에도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 인터뷰 내용을 이 경향신문이 취재한 내용을 제3자를 통해서 받아서 무단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석희 전 앵커, 죄송합니다. 이 손석희 사장이 이번에야말로 여러 가지 지금 그 두 번째 일인데요, 무엇보다도 출석을 해서 합당한 해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법률 분쟁으로 번진 사건이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날 거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딱히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게 양쪽 말이 너무나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이 입수했다. 그게 아니다. 보도가 나온 뒤에 출처까지 표기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건 아마 금방 수사 밝혀질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어떤 수사, 또 자료 화면이라든지 그 입수된 경로 같은 거를 수사해보면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글쎄 손석희 사장 겸 또 앵커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어찌됐건 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연루가 됐으면 나가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경찰에서 소환조사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언론에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나가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공중파 3사의 전략은 당순히 손석희 사장을 뭐 처벌하겠다 이거보다 결국은 나중에 아마 JTBC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것이거든요. 예. 그 전에 사전 압박수선으로 일단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건 아니겠나. 뭐 그렇게 전망은 되지만 손석희 사장이 나가서 밝히면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유죄가 될지 안 될지 장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KBS나 MBC, SBS 측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 규명, 책임지고 사장이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정희 기자, 네. 다른 소식, 사건 소식 하나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왕년의 농구 스타, 아마 윤정희 기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박찬숙 씨, 네. 정말 대단한 농구 스타였는데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세대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70년대, 80년대. 당시 최연소 여자 농구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었던 박찬숙 선수.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선수가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 사업에 손을 댔지만 이 사업이 크게 실패를 하면서 결국 파산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부채 규모가 12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빌려줬던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럼 그분들은 돈을 못 돌려받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김태현 변호사께서 예. 법적으로 한번 대답을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일단 박찬숙 씨 이제 재산 조사해가지고 나와 있는 재산에서 환가, 이제 배당 이제 팔아서 예. 빚잔치를 하고 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면책이라는 건데 면책이 된다라고 하면 전부 다 빚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빚을 네. 한 번 더 0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채권자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면책이 되면. 그래서 지금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를 주장은 뭐냐. 지금 보니까 박찬숙 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면책을 받아주면 안 된다. 빚을 0으로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정말 박찬숙 씨가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상태로 이거를 신청한 것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사기 파산죄 범죄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